여러분, 오늘도 혹시 무언가를 미루셨나요? 책상에 앉긴 했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평소엔 보지도 않던 뉴스 기사를 클릭하며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역시 난 게으른 사람이야.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드릴지도 모릅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헤이든 핀치 박사는 그에 져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갈무리 노트에서는 200년 넘게 의학과 심리학계가 연구해온 미루기의 실체, 그리고 그 지독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심리 처방전을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도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루는 습관을 시간 관리의 문제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미루기는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루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고 의도했던 과업을 타당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 행위. 중요한 건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안다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미루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뒤따라올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멈추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루기가 일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과업을 떠올릴 때 불안, 지루함, 무력감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 뇌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즉, 미루기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작동시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저자는 미루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첫 번째는 수동적 미루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만 끝내고 진짜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결국 기회를 놓친 뒤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미루기입니다. 스스로 나는 압박감이 있어야 능률이 올라 라고 믿으며 일부러 마감 직전까지 일을 미루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효율적인 전략처럼 보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실수를 유발하고 결과물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급격히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유형이든 미루기는 바쁜 척하는 것으로 위장되기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기획안은 안 쓰고 필요도 없는 메일함을 정리하거나 할 일 목록을 예쁘게 꾸미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미루기를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 뇌는 이토록 미루기를 좋아할까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본능적인 공포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업을 마주하면 편도체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마치 원시시대의 굶주린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전두엽의 논리적인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나중에 해, 지금은 일단 살고 봐야지, 즐거워야지 라는 편도체의 명령이 승리하는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미루는 사람의 뇌는 장기적인 보상보다 즉각적인 안도감을 선택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과업을 미루는 순간 느껴지는 그 찰나의 해방감이 뇌에게는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여 다음번에도 똑같이 미루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심리적 원인으로 들어가 보죠. 저자가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내담자 중 상당수는 뜻밖에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주의자가 왜 일을 미루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에게 미루기는 아주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곧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되지만 미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하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미루기라는 방패를 사용합니다. 제대로 못할 바엔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그들을 출발선에 묶어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미루기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정신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ADHD를 겪는 분들에게 미루기는 일상입니다. 이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의 실행 기능이 차이를 보여 시작 에너지를 모으는 것과 산만함을 제어하는 것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울증은 에너지의 고갈을 가져옵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지기에 일을 미루게 되죠. 불안장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미루기가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지적으로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미루기가 단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미루기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동료가 피해를 보고 집안일을 미루어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하게 되며 건강검진을 미루어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한 미루기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연체료, 기회비용, 그리고 급하게 처리하느라 발생하는 실수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자기 신뢰의 붕괴입니다. 난 역시 안 돼 라는 자책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깎여나가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처방전을 살펴볼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단 해! 라는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간 관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루기는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여기서 저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도구는 그 유명한 아이젠하우어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세요. 1번, 긴급하고 중요한 일, 당장 실행. 2번,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계획 세우기. 3번,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위임하거나 거절하기. 4번,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제거하기. 우리는 보통 4번 영역, SNS 웹서핑에 빠져 1번 영역을 미룹니다. 이 도표를 책상 앞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를 얻게 됩니다. 일을 시작할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시나요? 미안하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일단 시작해야 동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이 너무 무겁다면 미래의 나를 소환해 보세요. 지금 30분 동안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시간 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무엇을 했기를 바랄까? 내일 아침에 나는 오늘의 내가 이 일을 끝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까? 우리 뇌는 현재의 즐거움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미래의 내가 느낄 안도감과 성취감을 시각화하면 편도체의 저항을 뚫고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과업이 너무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를 덩어리 나누기, 청킹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집 청소하기는 너무 막막해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싱크대에서 포크 하나 씻기는 어떤가요? 할만하죠? 보고서 쓰기가 힘들다면 컴퓨터를 켜고 문서 프로그램 실행하기까지만 목표로 잡으세요. 할 마음이 들 때까지 아주 사소한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일단 포크 하나를 씻으면 우리 뇌에는 추진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온 김에 접시도 하나 씻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아주 우스울 정도로 작은 시작이 미루기의 천적입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 유혹으로부터 나를 격리해야 합니다.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대신 환경을 설계하세요. 저자가 제안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원하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둘째, 주의산만 지연 기법을 쓰세요. 일하다 딴 생각이 나면 옆에 있는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끝나고 찾아보자 라고 뇌를 달래는 것이죠. 셋째,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방식은 뇌에게 끝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를 파악해 그 시간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배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루기가 감정의 문제라면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저자는 대처 카드를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읽을 긍정적인 확언이나 예전에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억들을 적어두는 것이죠. 감정의 파도가 칠 때 이 카드를 꺼내 읽으며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 불편함을 견뎌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를 못합니다. 끝내기 직전에 이게 정말 최선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주문은 이것입니다. 완료가 완벽보다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주의라는 허상을 쫓다가 미완성으로 남기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성취입니다. 일단 끝을 내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자란 역기한을 설정해보라고 권합니다. 오늘 6시까지만 하고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제출하겠다 라고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미루기의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자비입니다. 많은 연구가 증명합니다. 미루고 나서 자신을 호되게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다음번에도 또 미룰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요. 비난은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다시 회피, 미루기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루었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다독이는 사람은 더 빨리 업무로 복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일을 미루고 괴로워한다면 뭐라고 해주실 건가요? 너 정말 한심하다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겠죠. 그럴 수 있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할 겁니다. 그 따뜻한 위로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세요. 자신에게 관대해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내일부터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5분 일찍 시작했다면, 오늘 딴짓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만 참아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이든 핀치 박사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를 부르는 건 행동이다. 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일단 몸을 움직여 시작하면 성공은 따라온다. 추진력은 동기보다 강력하다. 오늘 갈무리 노트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게으른 완벽주의자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잘하고 싶어 마음이 조금 조급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전략 중 딱 한 가지만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쪼개기든 타이머 설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인 성장을 돕는 갈무리 노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뿐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